자, 전해드린 대로 이균용 이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에 대해서 민주당 내 이 부결 기류가 커지면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조기현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일단 이제 사법부 수장 공백 장기화될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이죠. 당장 그 대법원 업무 올스톱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올스톱 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까? 일단은 대법원장이 없는 경우에 선임 대법관이 권한 대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안철상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 대행으로 일단 대법원장의 임무를 어느 정도 수행을 할 텐데 예. 네. 문제는 이게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후에 1993년에 제가 알기로 2주 정도 공백이 있었던 게 단데 지금 뭐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만약에 부결이 될 경우 한 달 이상 이제 대법원장의 공백이 불가피하다면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전원합의체는 어떻게 되지? 그다음에 그 뭐 지금 뭐 얘기가 나오는 내년 1월 1일에 이제 퇴임할 이 대법관들의 예. 대청은 어떻게 하지? 그리고 또 신임 법관들 임명은 뭐 권한대행이 한다고 하지만 이것도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권한대행의 역할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그 전에 전례들이 있으면 이 전례를 보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데 그 전례가 없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논란이 굉장히 커진 상황입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이 된다고는 하지만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란이 예상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일단 대법원 법원 행정처는 해석론을 놓고 여러 가지 지금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문제는 이 임명 동의안 부결이라는 게 전례가 없기 때문에 대단한 혼란이 초래될 것 같고 지금 네. 그래서 이제 네. 대법원 내에서 이제 논의가 시작된 것 같은데요. 왜 이런 상황에 예비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대통령 임명 제청하면 국회 동의는 당연히 받는 것으로 간주돼 왔던 어떤 관행. 그렇죠. 이게 문제였던 거죠. 언제든지 국회 동의 임명 동의 과정에서 부결될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예. 대법원 안에서는 그 경우에 이제 권한 행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내부 정리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예. 근데 전원 합의체 판결을 어떻게 할지 또 법관 인사, 대법관 인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뭐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 공백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부결이 된다고 해도 네네. 1개월 정도 추가적인 공백 사태가 된다고 하면 네. 지금 이제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바로 현실화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그런 상황을 보면서 법원 행정처에서 좀 차분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네. 일반적으로 전원 합의체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만약에 안 되면 부결되면. 그러니까 원래 이제 법적 요건을 따져보면 예. 이제 대법관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예.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이 전원합의체 판결이 어떤 것들이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판례를 변경하거나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판결 같은 경우에 대법원장의 재판장에 대해서 이제 전원합의체를 구성해 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가능한데 네. 근데 이렇게 만약에 대법원장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전원합의체 회부돼 있는 게 한 5건에서 6건 정도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 선고가 나면 이게 과연 정당성이 있는 것인지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론적으로는 다 가능합니다만 전례가 없기 때문에 전원합의체 사건 선고를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힘들겠죠.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대법원장의 공백 사태를 너무 예상하지 못한 것 아니냐. 뭐 사실 국회 당연한 임명동의 절차가 필요한데, 근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9월 24일 날 퇴임하셨거든요. 예. 왜 그 전에 임명동의안 표결을 안 했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게 일반 그 장관이 부재한 경우에는 시스템으로 잘 돌아가요. 네. 어느 정도는. 근데 법원은 사실 좀 다르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그리고 또 여러 우려들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네, 예. 최고법원이 이제 대법원의 업무가 차질을 빚을 경우 결국 상고심 판결도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또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제 그중에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예. 대법원 소부가 이제 4개로 운영이 되는데 예. 안상철 대법관이 이제 권한 대행을 맡으면 사건 처리 지연으로 연결될 게 아니냐. 아무래도 네. 권한 대행을 맡게 되면 소부 사건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이제 그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공백 사태 만약에 이제 부결이 네. 돼서 후속 인선 절차를 빠르게 진행을 한다고 하면 예. 그 지연 절차가 바로 이제 국민 피해로 연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네. 그 반대로 이제 한편 같이 고려해야 될 것이 임명 동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대통령이 제청한 인사가 국민들 보기에 눈높이에 맞는 적격 인사인지에 대한 검증
모든 권한이 국회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다고 하면 다소 공백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 헌법이 정한 뭐 임명동의 절차라는 점을 확인시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아까 뭐 문제점들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문제 이제 대법원장 인사뿐만이 아닙니다. 이 두 명의 대법관 내년 예. 1월에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후임자 뽑아야 되잖아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내년 1월? 그러니까 지금 선임 대법관이 권한 대행을 행사한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임 대법관이라는 건 가장 먼저 임명된 대법관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아, 가장 네. 오랫동안 선임이요? 했던 예. 분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그분이 가장 먼저 물러나겠죠. 그러니까요. 네, 내년 1월 1일에 지금 안철상, 민유숙 두 대법관이 이제 물러나게 되는데 네. 그러면 만약에 대법원장이 그때까지도 공석이라면 그 권한 대행의 권한 대행을 또 임명해야 되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사실 어찌 보면 지금 권한대행이 후임 대법관들 제청을 하는 것도 역시 전례가 없고 어찌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후임 대법원장이 누가 될지 아직은 네.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 대법원장이 어찌 보면 가장 큰 권한 행사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아. 이제 그러면 이제 자칫하다가는 지금 대법관이 계속 없는 상태로 지금 대법원이 운영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까지 낳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그럼 뭐 적격 인사를 빨리 다시 찾아서 예. 지금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고 하지만 예. 지금 현재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민주당이 현실적으로 노하면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알겠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네. 좀 다르게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연쇄정계 인사 파행도 우려가 좀 되고 있습니다. 2월이면 이제 전국 법관 3천여 명 된 인사도 진행이 되는데 분위기 좀 어수선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논란을 피할 수 없죠. 네. 중요한 건 그때까지 공백 사태가 계속되면 안 되겠죠. 예. 뭐 대법관 회의에서 법관 인사는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권한 대행 체제로 갈 수 있다는 얘기는 있지만 다시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때까지 공백 사태가 지연되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국회든 대통령께서는 뭐 책임 있게 이 상황을 빨리 처리해야 되죠. 알겠습니다. 법원 행정처까지 나서서 이제 설득 작업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